이 세상에는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악당들에게 필적할 만한 많은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여러 가지 동기와 여러 과거를 가진 굉장히 흥미로운 악인들이죠.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킬 도저 사건. 마빈 히메이어는 처음에는 피해자였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자동차 수리업을 하던 한 대기업이 그의 사업을 매수하려고 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가 매수 제안을 거절하자 대기업 측은 악질적인 수법을 썼습니다. 무려 마빈을 점포로 이어지는 도로를 차단해버릴 계획을 세우고 그의 사유지를 재개발하도록 시의회에 요청한 것입니다. 시에서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고 마빈에게 벌금을 부과했으며 점포로 향하는 다른 도로를 신설하고 싶다는 그의 계획에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행태에 화가 난 그는 스스로 점포를 매각하고 30톤에 이르는 콘크리트와 두께 1cm 이상의 철판으로 불도저의 조종실을 강화하여 전차를 제작했습니다. 이 개조 불도저, 일명 킬도저에는 여러 대의 비디오 카메라와 모니터, 권총, 또 폭탄이 탑재되었습니다. 2004년, 마빈은 꼼꼼히 계획을 세우고 킬도저에 올라탑니다. 먼저 점포 벽을 허물고 그는 그대로 시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필사적으로 이를 막기 위해 총을 쏘고 폭탄을 터뜨렸지만 킬도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치는 시민들, 광기 어린 엔지니어로 변해버린 마빈은 경찰차를 짓밟고 시장의 집을 가루로 만들고 시청까지도 파괴했습니다. 이때 유탄 한 개가 킬도저의 라디에이터의 명중.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마빈은 공구점에 돌진했지만 바닥이 무너지는 바람에 땅속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그는 스스로 이마에 총을 겨누고 자살합니다. 2시간 이상에 걸친 이 킬도저 습격 사건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무려 7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의 공무원들에게는 악인이었던 그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는 관료 조직과 대기업의 더러운 수법에 절망한 그저 한 명의 서민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죄계의 나폴레옹. 미국 남북전쟁의 연합군에 입대하여 불런 전투에서 목숨을 달리하기까지 아담 볼트의 인생은 극히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전사했다는 기록은 실은 서류상의 실수. 실제로는 그저 부상을 입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실수를 이용하여 그는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범죄자로서 말이죠. 당초 계획은 다른 군대에 입대하여 돈을 갈취하고 자취를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는 뉴욕으로 향해 소매치기 집단을 결성합니다. 그러다가 경찰에 체포된 그는 형무소에서 복역 후 석방되고 나서도 다시 범죄자들이 모이는 범죄 집단에 들어갑니다. 1869년 볼트와 친구들은 당시 미 합중국 은행 보스턴 지점 부근에 땅을 빌렸습니다. 그들은 토닉 워터 판매점으로 위장하여 가게부터 은행 금고까지 지하 통로를 뚫었습니다. 그해 11월, 그들은 결국 은행에 침입해 거액의 현금을 훔쳤습니다. 볼트는 런던으로 이동해 영국 신사인척을 하며 요트와 경주마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당시 전 세계로 퍼져 있던 한 범죄 조직의 중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집에 틀어박혀 강도질을 계획하거나 부하들을 보내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게 하곤 했습니다. 또한 1876년에는 토마스 게인즈버러의 초상화, 덴버셔 공작부인 조지아나를 런던 국립미술관에서 훔쳐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볼트는 조지아나의 상당한 마니아였는데 그녀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해 요 밑에 초상화를 넣어둘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는 강도죄로 체포되었고 형무소 입소 5년 후에는 병에 걸려 범죄에서 손을 떼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알려진 이때 유명한 탐정 윌리엄 핑커톤이 도움의 손길을 뻗습니다. 윌리엄은 볼트가 조지아나의 초상화를 다시 런던 국립미술관에 팔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바오시의 폭언왕.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오토바이로 출근하고 권총을 가지고 다니며
알코올 중독자처럼 술을 마셔대곤 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권총을 들고 포즈를 취하거나 서부 개척시대의 카우보이 같은 건방진 모습을 연기하는 사람이었지만 실은 그는 다바오시의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남자는 여러 잔혹한 사회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장이면서 재판관, 심사위원, 사형집행인에 가까운 일들을 하곤 했기 때문에 더티헬이나 징벌자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그가 처음으로 시장으로 선출되었을 당시 다바오시는 결코 치안이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신임 시장이었던 그는 얼마 되지도 않아 나는 권력자이니 벌받을 일은 없겠지 라며 지위를 남용하고 극악인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즐겁다. 만약 내 구역에서 위법 행위를 하는 놈이 있다면 나는 법의 범위 내에서 그를 살해할 것이다. 나는 그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범죄 수사를 좋아하지 않았죠. 다바오 데스 스쿼드는 범법자나 마약 밀매업자를 법의 테두리 밖에서 살해하기로 유명한 단체인데요. 이 단체와 두테르테의 합작으로 약 900명의 사람들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그는 집 없이 노상생활하는 불량배나 아이들과 같은 사회의 쓰레기들을 자신의 친구들이 싹쓸이 해주기를 바란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의 변함없는 지배 아래 12살 아이가 살해되는 것도 일상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정치가들은 그의 이러한 전략을 칭송합니다. 왜냐하면 두테르테 집권 후 다바오시의 사업이나 관광업이 믿을 수 없게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된 등대 관리인. 태평양에 위치한 클리퍼톤 섬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많은 나라가 영토를 차지하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멕시코, 미국까지 많은 나라가 영토를 차지하려고 했던 데에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섬에는 구아노라고 불리는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섬의 영유권을 손에 넣은 것은 이탈리아였습니다. 그래도 당시 이 섬에 가는 이탈리아인은 적었고 대신 멕시코인들이 이 섬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1910년 초 레이몬 아르노를 중심으로 한 이주민들이 산호초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육지에서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었는데요. 정부가 혁명 세력을 진압하는 데에 지쳐 섬의 주민들에 대한 원조를 끊겠다고 하며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많은 이주민들은 괴열병으로 고통받았고 결국 아르노와 병사 몇 명, 아이들 12명 정도의 여성과 1명의 남성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남성은 등대 관리인이었던 빅토리아노 알바레즈였는데 순전히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르노와 병사들이 보트 전복으로 익사한 지 얼마 안 되어 강풍이 불어 섬의 모든 건축물들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상황이 악화될 수는 없겠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알바레즈는 자신의 등대에서 나와 섬 안의 모든 무기를 빼앗아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권총 1개만 자기가 갖고서 말이죠. 그는 자신이 이 섬의 왕이라고 선언하였고 여성들과 아이들은 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2년 동안이나 여성들을 학대했습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13살짜리 아이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반항하려 하면 곧바로 총을 쏘아 사살했습니다. 이 독재는 1917년 6월 7사 랜던이 망치로 그를 습격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랜던은 알바레즈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몇 번이고 그를 내리쳤다고 합니다. 미국 CIA의 가짜 요원. 21살 남성인 헨슨 토레스는 자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였던 캐롤리나 빌리에고스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말이죠. 캐롤리나는 25,000달러를 바로 벌 수 있는 일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은행 몇 군데에 강도질을 하는 조건으로 말이죠. 테오라는 수수께끼의 남성을 소개받을 때에야 헨슨은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라며 후회했습니다. 테오는 전화를 통해 이는 CIA 작전으로 지방은행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특별임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강도질에 성공하면 거액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잡히면 국가에서 당신을 보석으로 내보내줄 것이다 라며 말이죠. 그 말을 믿은 토레스는 캐롤리나와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토레스는 친척에게 테오가 준 협력에 관한 계약 등이 쓰여진 누가 봐도 진짜 같은 문서를 보여주며
이 계획에 참여하지 않겠냐고 설득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강도질에 실패한 후 토레스는 체포되었습니다. 테오의 연락이 있기 전까지는 경찰은 토레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테오는 열정이 넘치는 목소리로 나는 CIA 요원이며 토레스는 임무 수행을 위해 위장하고 있었던 것뿐이다 라며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테오는 정부를 대신해 그를 변호해줄 변호사까지 고용했지만 변호사에게 일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고 경찰과도 실제로 대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심을 하게 된 경찰은 설마 하며 그들이 통화 내역을 역추적해 버지니아주의 마투아카라는 마을에 사는 정신상태가 불안정한 26살의 조슈아 브렛디라는 인물을 찾아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던 그는 CIA에 관한 책을 읽고 상상 속의 인물을 연기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징역 기간이 길어진다는 경찰의 압박에 그는 사기를 자백했고 검사와 어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도 3년간 어머니의 감시 아래 집에서만 생활해야 하는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나쁜 일에 손을 댄 사람들이 실화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주제가 만약 마음에 드셨다면 꼭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이 시리즈를 계속할 건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